안녕하십니까. 금융DT 자격 시험의 이번 파트는 디지털 금융기술 부분의 인공지능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을 컴퓨팅 자원이 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한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강한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을 보면 단순하게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 그리고 사용자가 했던 것들을 태깅을 달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한다는 거,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군집을 만든다,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추세선을 만든다는 거, 게 회귀거든요.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노력을 좀 들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약 인공지능을 하고요. 약한.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은 뭐냐면, 우리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요? 갑자기 신호등이 바뀐다든지, 아니 갑자기 사람이 뛰어든지, 갑자기 어떤 뭐 동물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갑자기 도로 라인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 패턴에 따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알파고도 보면은 이게 정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둑을 두다가 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계속 실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강한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구분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보면 전문가, 규칙 기반,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이렇게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인공지능이 가장 범주가 크다고 보는 거, 그 아래에 이제 머신러닝이 있는 거고요. 그 또 안쪽에 딥러닝인 거예요. 딥러닝부터 좀 쉽게 설명드리면, 딥러닝은 딥이잖아요, 딥. 그래서 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뇌를 보면 굉장히 뭐 엄청난 뉴런의 집합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개수가 있는데, 얘들도 이제 차원을 만들었어요. 차원.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차원들을 딥러닝에서부터는 적용을 해서 차원을 굉장히 늘려서 실제적으로 층층이 그 인공신경망처럼 비슷하게 실제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인공신경을 모방을 해서 심층 광학습, 뭐 RNN, CNN 이렇게 뭐 이미지, 영상,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게 딥러닝이고요. 그 위에 이제 예전부터 실제적으로 많이 했던 지도학습은 뭐냐면 그거예요. 스팸 메일을 생각을 해보면 스팸에다가 이제 태깅을 다는 거예요. 아, 요 부분 스팸 이렇게 달면 이런 비슷한 패턴이 들어오면 스팸이라고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태깅 같은 거를 만들어서 태깅을 쭉쭉쭉 해놓으면 다음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쉽게 하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결과값들이 이제 군집화를 이루게 돼요. 군집이 뭐냐면 점점점점이 뭐 왼쪽에 찍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점점점점 많이 찍혔어요. 그럼 그게 두 개의 군집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그렇게 군집별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그런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강화학습은 아까 말한 그 길찾기가 대표적인 건데, 스스로 이제 길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최적화된 값을 찾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서 스스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공지능 전문가 규칙 기반은 말 그대로 그냥 전문가 규칙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뭐 답이 나오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린 대로 안쪽으로 딥러닝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해졌어요. 설명이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 이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그 딥러닝에 보면 차원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차원이 많은 게 지금 학습 영역에 보면 이렇게 쭉 동그라미들이 많아가지고 격자 모양으로 쭉 돼 있는 부분이 이게 그런 부분이 차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4차원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복잡하게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건데 출력해 보면 this is a ca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부분 단에 얘가 그래 고양이인 거 알겠는데 왜 고양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랫부분을 보면 설명 인터페이스를 넣은 겁니다. it has a fur,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죠? claws, 그 다음에 it has this feature. 그러니까 얘가 왜 고양인데 고양이에 관련된 왜 고양이로 판단하는지 뭐 털이 있고 뭐 등등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디스크립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설명 가능 인공지능 이 부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Explainable AI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3세대 AI가 방금 말한 Explainable AI라고 말씀드렸고요. 2세대는 뭐 자율주행 알파고 1세대는 물류 스케줄 왓슨 규칙을 통한 스킬 AI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세대 인공지능이 Explainable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챗봇 서비스 챗봇이 뭐죠? 지금 많이 쓰잖아요. 실제 온라인 상에서 뭐 질문을 하면 자동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챗봇 서비스 지능형 비서 2단계는 그다음에 사용자 패턴 상황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고요. 이제 3단계는 감성 비서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성 인지를 해서 감정 교류를 통한 서비스 및 각종 서비스에 선제됩니다. 자, 첫 번째가 챗봇, 지능형 비서, 감성 비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 분야의 AI 서비스 도입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앞단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중간 미들 단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그 실제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단에 보시면은 뭐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고객 상담 자동화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미들 오피스는 신용평가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여신, 보험 인수, 보이스피싱 차단, 이상거래 탐지 등 이런 고도화를 실제적으로 금융 AI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백오피스 쪽에서는 RPA 대체로 반복적인 것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부분에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